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가계부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집은 3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3인 가구 신혼부부이고요.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 리뷰를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내가 얼마나 가게 살림을 잘 운영을 했고 목표한 대로 예산 내에서 잘 썼는지, 칭찬할 게 뭐가 있는지, 반성할 점이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출하는 집도 있구나.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남의 가계부를 세세하게 금액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정 지출은 이번 달에 한 183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보통 고정 지출은 한 160만 원 전후로 쓰는데 그 할부가 포함이 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은 자동차 보험 할부를 했었어요. 클래스 101에서 구매된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고정 지출로 포함이 돼서 이번 달에 183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변동 지출과 고정 지출을 모두 합한 한 달 생활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비는 예산이 60만 원이고 실제로는 53만 원을 썼어요. 관리비는 10만 9,800원. 제가 소단지 아파트 24평에 사는데 관리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도시가스도 17,000원 정도 나왔고 대출이자는 4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 생활비 항목 중에서 주거비가 지출 1순위였어요. 지금은 한 2순위 정도로 내려왔어요. 가장 지출이 많은 항목은 바로 두 번째 식비입니다. 식비는 보통은 한 60만 원 선에서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 세 가족이 먹는 식재료나 외식이나 아이 간식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비용이고요. 식자재가 43만 원 정도, 외식이 18만 원 정도.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반절 정도는 주말에 집에 없었거든요. 한 번은 국내 여행을 갔었고 그리고 한 번은 제 남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고향에 내려가느라 주말에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식비가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조금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장을 볼 때는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 서울에 거주하니까 서울사랑 상품권을 활용해서 매번 15% 할인을 받아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정육점을 이용하거나 반찬 가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인받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기입을 하고 있고요. 생활용품은 예산이 7만 원인데 실제로는 4만 8천 원을 썼습니다. 꾸민비는 매달 예산이 15만 원인데 이번 달엔 9만 원을 썼습니다. 신랑 이제 슬리퍼가 뜯어져서 하나 새로 샀고요. 저는 트렌치 코트를 하나 샀는데 백화점 이제 들를 일이 있어서 갔다가 70% 할인을 하더라고요. 저렴하다고 산 건 아니고 너무 마음에 들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격도 이제 저렴해서 겸사겸사 샀습니다. 이번 가을에 외투 쇼핑하는 건 이걸로 이제 끝내려고 해요. 헤어 비용은 신랑 커트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이것도 원래는 15,000원, 18,000원 정도인데 지역사랑 상품권 활용해서 12,000원만 나갔습니다. 꾸민비가 왜 이렇게 적게 나가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찍거나 할 때도 옷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또 실제로도 집에 옷이 많거든요. 그 방법들을 제가 예전 유튜브 영상에 소개를 하기도 했지만 에는 친구들끼리 옷을 좀 교환해서 입고 있어요. 몇 번 입으니까 좀 질려서 방치해 놓은 옷들도 있고 주문을 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반품 시기를 놓쳤거나 이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도 따로 포장을 해서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고 반대로 저도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많이 받아서 입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이미 질린 옷이지만 저는 또 처음 보는 옷이잖아요. 상태도 괜찮아요. 그럼 그 중에 분명 제 마음에 쏙 드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쇼핑 욕구가 확 떨어지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정말 못 살아서 돈이 없어서 물려받는 게 아니라 꾸민비 아낀 비용으로 조금 더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제 통장 잔고는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잖아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생활비 방어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답니다. 건강은 예산이 5만 원인데 실제로 6만 원을 썼습니다. 병원비로 쓴 거는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이 됐었잖아요. 또 가을로 진입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마스크를 좀 구비를 했어요. 저희 부부 거 그리고 아기 거
한 5만 원 정도 썼고요. 사실 더 샀는데 네이버 포인트로 받았던 게 있어서 가계부에 기록하진 않았어요. 자, 개발 문화비는 예산이 10만 원씩 거의 세우는데 이번 달 12만 원.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온라인 강의 그리고 뭐 책을 사거나 이런 거에도 돈을 쓰는 편인데 구매된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요새 막 예전에 라이브로 한번 수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 13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을 했는데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제 VOD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구매를 했고 비용이 한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와, 요새 온라인 강의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제가 하는 오프라인 강의가 훨씬 저렴한 느낌? 뭐 제가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지도 않지만 신랑이랑 같이 들을 요량으로 3개월 할부로 한 달에 12만 원 정도씩 이번 달에 이제 1차 할부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뭐 새롭게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단돈 10만 원을 벌더라도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도전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항목은 40만 원 예산에 실제로 45만 원을 썼습니다. 자동차가 예전에는 굉장히 적었어요.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아기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그게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한 5km 정도? 매일 아침 등원시키고 또 오후에는 또 하원을 시키니까 왕복 2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짜잘하게 계속 기름값이 쌓이다 보니까 주유비가 10만 원 정도 나갔네요. 예전에 신랑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어가지고 보험료가 올해 굉장히 뛰었어요. 이것도 3개월 할부 처리로 가계부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번 달이 마지막이긴 하네요. 소모품 수리비는 64,000원이 나갔는데 이번에 자동차 정기점검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나간 비용입니다. 그리고 택시비는 제가 택시를 잘 안 탄다고 평소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몇 개월 사이에 계속 자동차 항목에 택시비가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택시비를 타는 이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등원 혹은 하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 그 외에는 제가 일적으로 누군가 미팅을 하거나 뭐 방송이 있거나 뭐 강의가 있거나 외부 활동을 할 때 차를 못 가져가는 상황이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에 쓰는 비용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택시비는 쓰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24,000원 정도를 썼습니다. 육아 비용은 예산이 보통 25만 원씩 세우는데요. 사실 저는 육아 비용에 그렇게 많은 돈을 안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기록을 하고 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10만 원 정도만 쓴 것 같은데 가계부를 막상 보면 15만 원 이상 써있고 반성을 하면서 다음 달 조금 줄여봐야지 하면서 또 되풀이 되고 하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육아용품이 예산보다는 적게 썼는데 의류 꾸민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조절이 안 됐던 부분이 아이 의류비였어요. 이제 8월이었으니까 한 달만 더 버티면 또 가을이니까 어차피 옷을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은 것도 있었는데 스스로에게 좀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교육놀이 비용이 11만 원이 들었는데 대부분이 키즈카페였어요. 키즈카페 1시간이 7,000원인데 이게 10회권을 끊으면 시간당 6,000원으로 해서 6만 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저는 이걸 끊어서 한 몇 개월씩 사용을 했었는데 코로나 재확산이 돼서 당분간은 이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육아용품은 기저귀가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친정 어머니께서 아기 그 킥보드를 사주셨어요. 그때 필요한 헬멧 같은 거 비용이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번 달에 이제 따로 들지 않았고요. 여행은 16만 원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에 대비해서 매달 15만 원씩 지출로 처리하는 저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해외여행이 좀 기약이 없어졌어요. 이번 달부터는 고정 지출에서 여행을 좀 뺐습니다. 어차피 국내 여행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지출을 처리하려고 뺐고 이번 달에 서천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저희 신랑 이제 회사에서 연수원이 있잖아요. 안 쓰는 기간에는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이 콘도처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1박은 저희끼리 놀고 왔고 1박은 또 신랑 친구 가족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놀았죠.
숙박비가 따로 들지 않는 거잖아요. 굉장히 적은 비용만 그 월급에서 제하기 때문에 밥을 사 먹는 비용이라던가 장을 쓴 비용, 입장료만 들었죠. 알차게 잘 놀고 왔습니다. 경조사 비용은 22만 원을 썼습니다. 저희 친정 아빠 생신이 있으셨고요. 제 남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는 그 시점에 결혼식이 걸려 있었거든요. 진짜 결혼을 또 취소하냐 마냐 막 했다가 결국에는 그 50인 이하로 가족들만 초대를 해서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동생 결혼할 때 해외 그 신혼여행 가는 경비를 제가 결혼 선물로 비용을 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산이 됐죠. 국내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더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경비 쓰라고 생활비로는 뭐 한 20만 원 정도 보태줬는데 사실 신랑은 20만 원 보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은 돈에서 더 보태서 줬어요. 가족 관련 경조사는 더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 배우자가 또 그렇게 써 이렇게 쿨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모은 용돈에서 더 보태 썼고, 사실 작년에 동생 해외 신혼여행 비용을 대줄 때도 생활비로는 한 100만 원만 지원했었고 나머지는 더 큰 금액은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동생네를 줬었죠. 진짜 가족한테 쓰는 비용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동생네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아무튼 얘기가 TMI네요, TMI. 용돈은 매달 같습니다. 거의 맞벌이라고 봐야죠. 신랑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교통비나 식대가 들어서 32만 원씩 주고 있고, 저는 맞벌이지만 프리랜서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교통비나 식대가 들지 않기 때문에 11만 원을 책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11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부족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주식도 있고 투자하는 수익이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거기서 충당을 합니다. 보험은 저희 세 가족 45만 원 정도. 자녀 보험이 조금 더 줄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비 부분이 굉장히 줄더라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8만 원도 가까이가 됐었어요. 제가 10년 납입으로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6만 2천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5만 2천 원, 핸드폰비는 3만 5천 원 나가고, 인터넷은 16,000원. 저희는 케이블 TV 안 봐요. TV를 잘 안 보는 집입니다. 저는 이제 시댁 식구들과 가족 결합 쓰고 있고, 신랑은 그 법인폰을 쓰고 있어서 따로 통신비가 안 들어요. 기타는 주민세가 나와서 6,000원 들었습니다. 토탈 이번 달 생활비는 376만 원을 썼고요. 보통 아이 한 명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 원 전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부부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320만 원대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축률은 소득 대비 67%입니다. 저희 남편이 승진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연봉이 인상되는 그 시점이 다르더라고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제 그게 적용이 되면서 남편도 월급이 조금 올랐고, 요새 주식장도 좋고 하다 보니까 금융투자 수익도 나온 편이어서 이번 달에 소득이 또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축률을 사실 얘기하면 공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민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2020년 8월 가계부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블로그에 매달 또 제 가계부 리뷰를 캡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보셔도 무방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